한화케미칼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밑돌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은 6.2%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1% 급감했는데요.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폴리우레탄 원료 제조업체인 KPX 화이케미칼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재편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적자 기업을 굳이 인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화케미칼 측에서는 이번 인수 합병으로 염소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KPX 파인케미칼을 인수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공장을 재가동시켜 염소의 매출을 늘린다는 전략입니다. 과연 한화케미칼은 계획대로 염소 사업 부분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될까요? 매출 시너지 효과가 생길지, 재무 구조에 또다시 문제가 생길지 고강도 토크 함께합니다. 하루 동안 기업에서 나온 공시에 숨어있는 의도를 파악해봅니다. 수상한 공시. 자, 한화케미칼이 재무구조를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적자 기업들을 인수한다고 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흑자 기업을 사면 싸게 살 수 있을까요? 적자 기업을 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단지 그 이유예요? 아니요. 지금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아가야 될 길, 한화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여기도 적어놓은 것처럼 네. 일단 석유화학, 뭐 PVC 하던 데니까 일단 석유화학, 그리고 태양광. 최근에 굵직하게 먹은 거 몇 개 있잖아요. 큐셀, 뭐 솔라온, 뭐 이런 것들. 그거 왜 비싼 돈 주고 왜 샀겠습니까? 네. 이거. 그리고 이번에 한화 LNC에서 건자재 부분 빼고 사명을 바꿨어요. 한화 정밀화학인가?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정밀소재. 네. 이걸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화학업체 하나 산 것도 보면 지난번에 일단 GDR 발행해가지고 3,535억 뽑아 먹었고요. 네. 한화 LNC에서 건자재 매각하면서 3,000억 뽑았고요. 드림파마 매각하면서 1,945억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투자한 거는 KPX 케미칼 420억 썼습니다. 추가 M&A를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4조 7천억의 차입금이 있었는데 올해 말은 3조 5천억이 안 될 것 같아요. 재무구조 많이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슬림화시키는 것 같아요. 나아가야 될 방향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기업들을 사서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뭐 뚝심 하면은 저는 두산님이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 요즘에 한화하는 거 보면은 진짜 태양광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알맞는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사서 모으는 것 같고 이게 우산장수가 사실 뭐 제철 아니면은 별점이 못 보잖아요. 최근에 한화의 폴리실리콘 부분 보면은 생산 캐파가 10,000톤이에요. 풀가동입니다. 그리고 생산 원가가 폴리 킬로그램당 24달러. 지금 폴리가 시장가가 생산 원가보다 낮아요. 적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풀 생산을 돌리고 있다. 이 얘기는 지금 일단 내가 손실을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여기에서 시장을 접수하면 예전에 삼성전자가 디램가 죽이는 것처럼 네. 내가 여기에서 폴리가 부분에서 OCI에 버금가는 회사가 되겠다. 특히 나는 모듈 부분의 강점을 가진 괜찮은 태양광 회사가 되겠다라는 비전 아래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재무구조가 한화에서 또 흔들린다면 이번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그 가능성은 뭐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매각하는 회사도 자회사단이 많기 때문에 상당 부분 M&A 필요한 뭐 실타는 시장에서 조달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필요 없는 사업을 정리하면서 조달하고 있어서 크게 나쁘지 않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진희 차장님. 네, 맞는 말 같아요. 하나 같은 경우 지금 뭐 실적이 안 좋은 거 뭐 화학업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 부분이잖아요. 네. 뭐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에서는 하나케미칼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지금 현재보다는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쪽에서도 적자 나는 폭도 계속 좀 감소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네. 수직 계열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비용에서 감소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생기고 이러다 보면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속 집중
집중적으로 하나가 투자하고 있고 특히 하나가 그룹 내에서 보면은 하나건설 빼놓고 나면 특별히 이렇게 뭐 수익 나온 데가 별로 없어서 하나건설도 뭐 수익은 지금 잘 안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그룹이 그렇다 보니까 뭔가 하나 약간 뭐랄까 정밀 소재 부분이라든지 이런 좀 약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뭔가 핵심적인 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좀 많이 보여준 게 거의 없었거든요. 뭐 생명이라든지 뭐 이런 거 빼놓고 나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수직 계열화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뭐 지금은 이제 뭐 KPX 그 파인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제 공장이 뭐 약간 멈춰 있는 상태, 네. 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화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거래 관계를 갖게 되면서 이제 공장 가동되고, 그러면 일단 한화에서 갖다 쓰는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화가 둘이 합치면은 손해나는 부분이 이제 줄어들고, 뭐 혹여는 뭐 흑자로도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둘을 합쳐서 본다는 관점에서 이제 하나는 어느 한쪽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 한쪽에서는 좀 이득을 보는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일단 인수를 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LG화학도 그렇고 뭐 이런 화학주들이 다 안 좋잖아요.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제품 가격들이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치고 안정화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인정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기본적으로 조선주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화학주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이 회사들을 용인을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돼서 그런 거지. 다시 또 아까 앞서서 말했던 그런 종목들이 좀 약간 시들해지고 수익 실현을 할 때쯤 되면 다시 버려뒀던 종목들을 다시 되돌아볼 때쯤이면 하나케미칼도 그때쯤이면 다시 좀 더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의 업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지금은 기업 자체 내에서의 윈니는 자기들끼리는 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화학업종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에는 조금 뭔가 좀 이끌어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기관의 좀 뷰가 바뀌기 시작할 때, 이런 때 한번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잠재워 뒀다가 네. 모아서 함께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이승원 전문가님, 네. 현재 지금 하나케미칼 재무 상태는 어떤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하나의 투자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번에 사실 인수는 뭐 그렇게 큰 이슈가 될 건 아닌데 인수에 대한 과정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하나케미칼의 주철범 상무가 이번 IR 때 얘기를 했습니다. KFX 파인케미칼을 인수를 해서 네. 공장이 세 곳이 있는데 이것을 풀로 돌리게 되면 네. KFX 파인케미칼이 흑자로 전환이 된다. 그럼 연결 재무제표상에서 흑자가 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될 경우 KFX 파인케미칼이 만드는 이제 제품에 대한 원료로서 하나케미칼의 염소를 또 필요로 한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케미칼이 매출이 늘어서 또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휴캠스의 이 또한 그 휴캠스 원료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휴캠스하고 또 그 원료 납품 단가 인하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가정을 보게 되면은 네. KFX 파인케미칼의 공장을 풀로 돌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라는 얘기거든요. 어. 근데 이제 폴리우레탄에 대한 그 수요인데 이것이 급증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자를 보면서 KFX 파인케미칼을 돌리겠다라고는 밖에 볼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뭐 이 지금 KFX 파인케미칼의 그래서 저는 인수는 그 인수 자체가 네. 야 이거는 너무 가정법을 때려서 지금 너무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지금 청사진을 제시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굳이 수혜주를 우리가 찾아본다라면 뭐 휴캠스 정도? 뭐 원재료를 공급하는 이 정도가 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그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그 태양광 업종에서 그 폴리실리콘 쪽에서 흑자가 나는 데는 OCI 정도입니다. 국내에서는. 네. 탑3는 그 지금 흑자가 나고 있죠. 근데 하나케미칼은 흑자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직까지 치킨 게임이 끝난 업종이 아니거든요. 네. 굳이 저는 굳이 여기서 OCI나 아니면 그 베커나 이런 쪽에서 굳이 폴리실리콘 가격 그 상승을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더 죽일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반도체가 진짜 죽도록 진짜 그 십몇 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치킨 게임이 끝난 업종하고 끝나지 않은 업종은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네. SK하이닉스 뭐 다르게 뭐 지금 화성 17라인에 대해서 되게 우려감이 많은데 이 삼성에서 치킨 게임이 끝난 이 반도체를 굳이 포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가격을 스스로 낮춰가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태양광은 동트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가장 어두운 새벽은 찾아오지는 않은 것처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난번에 네. 4월 달에는 GDR 나간 게 4월이었네요. 네네. 단가가 15.7달러예요. 네네. GDR 상단가가. 네.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이거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한화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한화로 환전해서 따지면 15.7달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6,000원 정도 네, 현재. 나오죠. 이 16,000원 이상이 18,000원 막 이렇게 주가가 가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그냥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네. 나는 이 주식을 16,000원 밑에서 GDR로 받을 게 있고 지금 시장가는 18,000원 위에 있고 그러니까 난 일단 때린다. 일단 때리고 10% 이상 되는 수익을 일단 챙겨 먹겠다. 그런 부분들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매도물이. 그거 보면서 얼핏 생각은 들었죠. 아직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단계에 이런 주가가 있겠습니까? 큰 그림을 못 그렸으니까 이 주가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대표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당장 내일 아침에 뭐 한화케미칼이 뭐 상을 찍고 막 그럴 이슈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가격적인 접근에서 봤을 때 네. 뭐 16,000, 15,000, 14,000 이런 식으로 시장이 부러지지 않는 한 그렇게 뭐 공격적으로 빠질 수 있는 가격권도 사실 아니지 않느냐. PBR 단에서 상당 부분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네. 가격적인 접근을 쳐다봤을 때 또 그리고 우리 김승현 회장님의 뚝심을 봤을 때 상당 부분 여기에 올인하셨다라는 부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화에서 한화케미칼 포기하면은 사실 앞으로는 게임이 좀 어렵다. 라는 쪽의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 중국이 폴리실리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할 거다. 그러면 하나케미칼에는 뭐 부정적인 영향, OCI는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관세율을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출발은 미국이 먼저 시작했어요. 네. 중국 폴리에 대해서 이 관세 이제 덤핑 관세 때렸으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발끈한 거죠. 그래서 너네도 관세를 때리마. 그래서 미국, 유럽 뭐 이런 쪽에 뭐 한국도 포함이 됐고요. 그런데 관세율을 보게 되면 지금 관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OCI가 2.4%, 한국 실리콘이 2.8%, 하나케미칼이 12.3%. 뭐 요 정도 수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데다 관세 때리는 거에 비해서 미국산 폴리에 대해서는 55.4에서 59.1 때리니까 이건 뭐 폭탄 과세거든요. 네. 그래서 요쪽보다는 한국산이 조금 낫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주가 보게 되면은 OCI도 안 움직였고 하나케미칼도 안 움직였어요. 그럼 일단 이 부분이 시장에 안 먹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보다는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려서 어떻게 좀 시장에서 녹여내는지 조금 더 스토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진 차장님.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거래소의 대형주들은 전체적으로 다 공매도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또 그다음에 주가를 확 바꿀 만한 뭔가 커다란 모멘텀도 없고 수급도 없고 그러니까 뭐 뭐든지 다 안 되는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일단 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 중국으로 이제 뭐 폴리실리콘을 갖다가 뭐 말레이시아에 있는 큐셀에서 모듈화 해가지고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으로 중국에 있는 한국 하나 이제 솔라원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뭐 그런 영향이 미치기도 이전에 기관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공격적인 매도세가 많이 나왔거든요. 시장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더 많이 급락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가 자체가 너무 많이 깨졌죠.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4만 원대 사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지금 뭐 거의 새토막이라고 할 정도인데 그 원가 가려면 3배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지치만큼 지쳐 있는 섹터지만 기본적으로 아직 기관 투자자들이 먹잇감으로 삼기에는 다른 곳에서 더 뜯어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쪽을 끝까지 간다. 네. 제가 오늘 듣고 온 얘기로는 가는 종목 정말 갈 때까지 간다라는 얘기 듣고 왔거든요. 네. 그럼 얼마나 가는지 그 가는 종목들 끝까지 보고 나야지 이런 안 좋은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는지 한 번 더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승원 대표님. 네. 향후 하나케미칼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또 인수합병 후에는 그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뭐 일단은 KFX 파인케미칼이 미치는 영향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외국인은 보통 이제 매크로 변수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갈 기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매수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기관은 좀 다릅니다. 투신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서를 써야 되고 또 이제 그 평가가 분기별로 또 아니 월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이렇게 받기 때문에 당장 어떤 기업의 단기적인 모멘텀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제 하나케미칼 이 업종 같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쪽에서도 모멘텀이 부족하고 매크로 변수에서도 약한 이제 이런 섹터에 속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이제 발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 태양광 업황에 대한 쪽이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쪽 치킨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를 관점을 좀 더 보려면 어느 정도 치킨 게임에 대한 쪽 중국 쪽 기업들이 정말 더 많이
시쳇말로 나가 자빠지는 꼴을 봐야지만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여집니다. 장육 팀장님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 가격적인 접근에서 그냥 인지상정으로 네. 야, 뭐 많이 맞았다 너네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격권은 됐어요. 그래서 뭐 하단선을 짧게 잡고 뭐 트레이딩을 돌리시는 분들이 뭐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인데 네. 좀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은요 주가가 한참 안 좋을 때 나쁜 리포트가 본물을 잃어요. 뭐 컴투스 18,000원 찍을 때 투자 의견 보시면 돼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뭐 저거 뭐 일났다 그랬어요. 끝난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수직 낙하를 했죠. 네. 그리고 나서 기업들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한 건 4만 원 정도서부터요. 18,000원을 찍었던 게 4만 원 왔으면 더블 온 거거든요. 그때서야 코멘트를 시작하더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은 끝났다. 이 기업은 어렵다. 라는 식의 리포트보다는 이 정도면은 뭐 괜찮지 않아? 이런 식의 리포트가 아직 많은 것 같아요. 조금 한 고비가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권적으로 봤을 때 뭐 여기서 맞는다고 해서 지난번에 뭐 몇 분에 몇 토막 나는 것처럼 그런 가격권은 남아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인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당장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네. 수상한 공시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 듣기 전에 저희가 가볍게 자투리 토크 한번 이어가 볼게요. 오늘은 시장의 양극화 현상,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지에 대해서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박진희 차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네. 끝까지 간다. 어, 이거는 저번에 우리 네. 쿠쿠 얘기할 때도 네네. 네.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말이 안 돼요. 밥솥 안에다 금덩이를 넣고 팔아도 저건 말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승원 대표님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많이 꼬실 거다. 그냥 살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 꼬실 거다. 네. 거기에서 잘 이겨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가 방송하고 난 다음 날 또 상황 끝쳤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번 쭉 밀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올랐어요. 막 꿈틀꿈틀하죠. 저걸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기업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기업한테는 호재만 만발해요. 떨어지는 기업한테는 악재만 만발합니다. 네. 조금 뷰를 바꿔보시죠. 나쁘니까 이 가격이야. 좋으니까 이 가격이야. 반대로 생각하면 나쁘니까 이 가격이지. 그럼 여기에서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으면 나는 매도를 할 이유가 없어. 높은 기업들 좋으니까 이 가격이야. 더 좋아질 이유가 없으면 내가 이 가격에서 살 이유가 없어. 라는 부분으로 본인의 시나리오를 좀 쓸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지금의 양극화 시장은 시장의 자금이 바닥 날 때까지 기관들의 자금이 한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기관에 들어오는 뭐 배당 펀드라든지 이런 작은 그런 중소형 그런 쪽 펀드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끊길 때까지 그다음에 자문사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게 끝날 때까지 정말 갈 때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못 참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주식을 바닥에다 패대기 치고 쫓아가는 그날까지 네. 아마 시장은 계속적으로 그런 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것 같아요. 쿠쿠 같은 경우도 지금 기관이 못 팔았거든요. 30일 한 달 락업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거 풀릴 때까지는 뭐 다시 뭐 등락을 보이면서 올리면서 개인 투자자들 많이 꼬실 거여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 참고 쫓아가는 그 순간까지 양극화는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양극화는 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죠. 네.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투영돼서 반영이 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뭐 사회에 대한 변화가 그다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기업들에 대한 그 이득도 기업들의 이익도 그렇게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양극화라는 것도 계속해서 그 누가 주인공만 바뀔 뿐이지 이 양극화는 계속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투리 토크까지 이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댓글 볼게요. 보여주세요. 네. 9685님, 현대글로비스는 고배당이라는 정책 수혜의 정의선 부회장으로 경영승계 이슈까지 나온다면 삼성발 이슈 못지않은 폭발력이네요. 시드머니 부족한 개미들은 화중지병, 그림의 떡인가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9150님, 기관의 일방적 시장 스토리와 외국인의 변덕스러운 수급에 지배받는 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살아남는 방법은 씁쓸하게도 간접 투자뿐인 것 같습니다. 같이 미칠 수 없으니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7015님, 한화케미칼의 M&A는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바라봐야겠네요. 이번 하반기는 실적 주춤에도 내년을 기약하면서 라고 소중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의 토킹도 한번 볼까요? 어떤 분이 토킹 찾아주셨을까요? 보여주세요.
네, 31%를 차지하신 장용혁 팀장님이 오늘의 토킹 되셨습니다. 축하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해요. 네? 한번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 그래요? 이 뜨거운 반응에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개인 투자자분들 뭐 몇몇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네. 늘 시장은 돌고 돌아요. 늘 승자도 없고요, 늘 네. 패자도 없습니다. 본인만의 시나리오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투자 꼼꼼 체크 오늘도 꼼꼼한 세 분의 전문가분들과 함께했고요. 저는 MC 조영주였습니다. 내일도 저녁 7시 30분에 뵐게요.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